이제 놓아줄게 장미애. 헐헐 날아가라. 장미애에게 던진 독고탁의 한마디. 건네받은 종이뭉치에 장미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이별을 고하는 독고탁과 장미애의 마지막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독고탁은 혼자서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한 후 그는 사색에 잠겼습니다. 독고탁은 방금 전 장미애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헤어지는 뒤였습니다.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방금 장미애와 나눈 대화의 잔상이 아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와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섰습니다. 그는 자켓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장미애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페이블에 닿는 순간 작은 소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장미애는 그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장미애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미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장미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인가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독고탁이 장미애에게 건넨 그 두꺼운 서류 뭉치는 독고탁의 몰락과 함께 이제껏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독고탁의 깊은 절망과 후회가 봉인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체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장미애를 향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단념한 듯한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이제 정말 끝이야. 나 때문에 당신과 세리가 더 이상 고생할 이유는 없어.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초라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초한 비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착잡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낸 독고탁과의 이별의 순간을 마주한 순간 장미애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장미애의 눈가에는 이슬처럼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요? 장미애의 물음에는 독고탁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애야,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게 다 끝났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독고탁의 말 속에는 자신이 처한 처절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장미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독고탁의 말에 장미애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해온 가족이었습니다. 장미애의 마음속에는 독고탁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장미애는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이혼이 세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딸에 대한 기쁜 걱정과 함께
자신이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뜻한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독고타기 목소리에는 세리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자신이 더 이상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세리는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내가 옆에 있으면 세리에게 짐이 될 거야. 독고탁은 딸을 자신의 품에서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장리에는 마음속이 답답했습니다. 장리에는 이제부터 완전히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리에의 눈빛에는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장리에의 물음에는 독고탁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다만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독고탁이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함께 한 가닥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봐.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내 걱정하지 마. 독고탁은 체념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는 독고탁의 복잡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독고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들이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가슴 속에는 뼈아픈 자책감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독고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하나뿐인 딸 세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리의 전화는 독고탁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독고세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독고탁은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리야, 아빠는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쐴 겸 나왔어.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어디 위험한 곳에 계신 건 아니죠? 독후세리의 질문은 독고탁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위험한 곳은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독고탁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딸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독후세리의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고탁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존재가 독고탁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알겠다. 곧 들어갈게. 독고탁은 전화를 끊고 차를 돌렸습니다.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도코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코세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사라진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세리는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했어요. 도코세리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무사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미안하다, 세리야. 아빠가 딸을 걱정시켰구나. 도코탁은 딸을 품에 꼭 안으며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도코탁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도코탁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세리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팠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와 상의해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코탁의 마음속에서는 딸을 붙잡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과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부성애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리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아빠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도코탁의 목소리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코세리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리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코세리의 물음에는 당혹감과 함께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코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코탁의 시선은 창밖 멀리 허공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도코탁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가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너처럼 예쁜 딸을 웬만한 놈한테 주고 싶겠냐?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도코탁의 말 속에는 도코세리와 오범수의 관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과거의 집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딸을 언젠가 남에게 완전히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휩싸여 있는 듯 했습니다. 도코탁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지독한 사랑과 함께 그것을 놓아줘야 하는 아버지의 복잡하고도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에 대해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코세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답답함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리는 아버지가 자신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오범수와의 관계를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눈빛에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코세리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코탁은 딸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딸이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딸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모습에 대한 알 수 없는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코탁은 새벽 일찍 집을 나와 한적한 터널 아래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끝에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애야, 나야. 도코탁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도코탁의 말은 왠지 모를 쓸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에요? 당신 혹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장미애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도코탁은 씁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살짝 쫄리긴 하다, 미애야. 도코탁의 말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리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도코탁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함께 자신이 딸의 앞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 걱정하지 마.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잘 지내. 이만 끊는다. 통화는 끝났고 도코탁의 말에 장미애는 더 이상의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코탁은 시동을 걸고 경찰서를 향해 핸들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이 서렸습니다. 도코탁은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딸과 아내 장미애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 굳게 다짐했습니다. 도코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짐은 도코탁의 굳게 담은 입술에 힘을 주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코탁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고 빛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8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